히히, 띠리리, 띠리리. 아이고, 저런 바보를 누가 데리고 가냐? 하지만 그날 밤 반전이 있었는데 아, 연어 씨.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을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배사또가 부임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3년 동안 마을의 예쁜 처녀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관아의 가마가 마을을 돌았고 하인들이 처녀를 찾아 헤맸으며 부모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배사또는 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뒤집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으며 한 번 관아로 끌려간 처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자결했고 어떤 처녀는 미쳐서 돌아왔으며 어떤 처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쁜 딸의 얼굴에 일부러 흉터를 냈고 숯검정을 발라 얼굴을 가렸으며 집 안에 가두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녀가 있는 집은 문을 굳게 닫았고 불을 끄고 지냈으며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으며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꽃분이라고 불렀지만 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흉물이었고 괴물이었으며 모두가 피하는 존재였습니다. 산발한 머리에는 달털이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숯검정과 쇠똥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으며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대낮이었습니다. 꽃분이가 마을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거 좀 봐. 또 왔네. 썩 꺼져. 물을 더럽히지 마. 아낙네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꽃분이의 어깨를 맞았고 등을 맞았으며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웃었습니다. 헤헤헤, 돌이다, 맛있겠다. 꽃분이는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돌을 핥았고 괴성을 질렀으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꽃분이를 보며 놀려댔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며 웃었으며 흘덩이를 던졌습니다. 꽃분이는 흘덩이를 맞으면서도 춤을 췄습니다. 팔을 휘휘 저으며 괴상한 춤을 췄고 노래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으며 사람들은 그런 꽃분이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것도 한때는 최진사대 교수였는데 기가 막히지. 옆에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배사또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딸은 미쳐버리고 천벌이 따로 없어.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더럽다고 피했으며 그저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꽃분이는 마을을 헤매며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버려진 무조각을 주워 먹었고 도락물을 마셨으며 온몸에 진흙을 뒤집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조용해졌으며 꽃분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중얼거렸으며 마을 끝자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 있었고 꽃분이는 그곳으로 들어갔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움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해진 자리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병든 노인이 누워 있었으며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에 들어있던 흙덩이를 뱉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안 가득 들어있던 흙과 돌멩이가 바닥에 쏟아졌고 꽃분이는 손등으로 입을 닦았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의 숯검정과 쇠똥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거친 배 조각에 물을 적셔 얼굴을 문질렀고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아래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배꼽 같았습니다. 매끄럽고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눈은 맑았고 코는 오또랬으며 입술은 붉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꽃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진사의 외동딸이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지금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야, 오늘도 많이 맞았구나.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낮에 괴성을 지르던 목소리가 아니었고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또렷했으며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돌은 안 아파요. 하지만 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깨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으며 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고 떨렸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았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숯검정이 남아 있었고 머리는 산발했으며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안 들켰어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을 내려놓았고 얼굴을 감쌌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움막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촛불은 희미하게 흔들렸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행랑채에 사랑채가 있었고 최진사는 존경받는 양반이었으며 연화는 혼처가 줄을 섰던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배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연화를 보았고 데려가겠다고 말했으며 최진사가 거절하자 집안을 망쳐버렸습니다. 억울한 죄를 씌웠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기와집도 빼앗겼습니다. 최진사는 병을 얻었고 연화는 배사또를 피하기 위해 미친 척을 시작했으며 3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연화는 똥을 발랐고 돌을 맞았으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배사또의 눈을 속였고 목숨을 지켰으며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아버지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반드시 딸을 지켜줄 사람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얼마 못 사실 것이고 자신도 언젠가는 들킬 것이며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이지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꺼질 듯 말 듯 흔들렸고 움막 안은 더욱 어두워졌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었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내일도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또 돌을 맞아야 했으며 또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덕삼은 머슴이었습니다. 노비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으며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고용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이었고 형방에게 묶여 있었으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삼의 어머니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왔고 몸을 가누지 못했으며
약이 없으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덕삼은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형방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지만 이자가 붙었고 또 이자가 붙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형방은 악독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받았으며 덕삼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삼이 형방에게 불려갔습니다. 형방은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고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덕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형방이 소리쳤습니다. 내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너는 1년에 쌀 10섬을 받는데 이 빚을 갚으려면 100년도 더 걸린다고. 내 자식도 이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당장 내 어미 세간살이 다 드러내. 그것이라도 빚에 보태야지. 덕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어졌고 주먹을 쥐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세간살이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이불 한 채였고 어머니가 그것을 덮고 주무시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면 어머니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덕삼이 빌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남겨달라고.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형방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시켜 덕삼을 끌어냈고 매를 때리라고 명령했으며 덕삼은 마당에 엎드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듯했고 피가 흘렀으며 덕삼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견뎠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방의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기침을 하며 걸었으며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였고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이었으며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누구냐고 물었고 최진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은전이 가득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모은 돈이었고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었으며 최진사가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형방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돈을 보자 입가에 침이 고였고 손을 비볐으며 욕심이 났습니다.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저 청년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이 청년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거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방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최진사의 딸이 누구인지, 그 미친 꽃분이를 말하는 것인지 말이지요. 형방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얼씨구 똥순이한테 장가드네. 냄새나서 첫날 밤은 치르겠냐. 하인들도 손뼉을 치며 웃었고 덕삼을 보며 비웃었으며 불쌍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덕삼은 바닥에 엎드린 채 최진사를 보았습니다. 최진사는 덕삼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고 부탁한다는 표정이었으며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덕삼은 생각했습니다. 미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이었고 평생 그 여자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조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어졌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으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진사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부탁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고 덕삼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덕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처자를 아내로 맡겠습니다. 형방은 돈을 챙겼습니다. 빨리 챙겼고 보자기째 가져갔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덕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빚은 없으니 꺼지라고.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미친년이나 잘 모시라고 비웃었습니다. 덕삼은 일어났습니다. 등은 아팠지만 참았고 최진사에게 다가갔으며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형방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앞으로 걸었으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최진사는 덕삼의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덕삼이 단단히 부축했고 천천히 움마까지 갔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꽃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똥 묻은 얼굴이었고 산발한 머리였으며 덕삼을 보자 헤헤 웃었습니다. 덕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났고 파리가 꼬였으며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고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며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뿐이다. 잘 따라가거라. 꽃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헤헤 웃었고 손가락을 빨았으며 덕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덕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물러설 수 없었으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덕삼이 꽃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지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요. 꽃분이는 덕삼의 손을 보았습니다. 큰 손이었고 거친 손이었으며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러운 손이었지만 덕삼은 피하지 않았고 꼭 잡았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꽃분이는 덕삼의 손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전해졌고 힘이 느껴졌으며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으며 비웃었습니다. 저 곰 같은 머슴이 미친년을 데려간다고, 첫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냄새 때문에 못 살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저것들 좀 보라고 미친년이랑 산다고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덕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었고 꽃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꽃분이는 덕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넓은 어깨였고 우직한 걸음걸이였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그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무언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침을 맞고 조롱당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 주었고 손을 잡아 주었으며 떳떳하게 데리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마을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오늘 밤부터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하늘이 자신에게 큰 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고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으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삼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단칸방이었고 지붕은 낡았으며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덕삼이 부지런히 쓸고 닦았고 이불도 햇볕에 말렸으며 가난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고 덕삼과 꽃분이는 작은 건넌방을 쓰게 되었으며 신방이 차려진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꽃분이에게서 나는 냄새였고 똥과 숯검정에서 나는 냄새였으며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덕삼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오늘부터 여기가 마님의 방이요. 덕삼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헤헤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이불을 발로 차며 뒹굴었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덕삼은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고 저녁밥을 준비해야 했으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삼은 저녁밥을 차려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정성껏 차렸고 꽃분이 앞에 내려놓았으며 물러서서 기다렸습니다. 꽃분이는 밥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휘둘렀습니다. 쾅!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밥그릇이 굴러갔고 국이 쏟아졌으며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덕삼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꽃분이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밥 더. 으하하. 꽃분이는 바닥에 쏟아진 밥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볐고 머리에 문질렀으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덕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화도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고 이해해야 했으며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덕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소. 제가 다시 가져올 테니 기다리시오. 덕삼은 밖으로 나가 다시 밥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물러섰으며 꽃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꽃분이는 또 밥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삼이 재빨리 붙잡았고 고개를 저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아무도 빼앗지 않을 테니 천천히 드시오. 꽃분이는 덕삼을 보았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내지 않았고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쫓겨나지 않았으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꽃분이는 다시 도발했습니다. 코를 후비며 콧물을 뽑아냈고 덕삼의 옷에 닦았으며 헤헤 웃었습니다. 역겨운 행동이었고 정 떨어지게 하려는 행동이었으며 쫓겨나기 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덕삼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콧물이 묻어 있었고 더러워졌으며 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었고 옷을 벗어 구석에 던졌으며 다시 꽃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소. 옷은 빨면 돼요. 배고프시면 드시오. 꽃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이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어 입에 넣었고 우적우적 씹었으며 덕삼은 그런 꽃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덕삼은 밥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대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야에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고 깨끗한 수건도 있었으며 덕삼은 그것을 꽃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꽃분이는 대야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고 경계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덕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제가 씻겨드리겠소. 덕삼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꽃분이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꽃분이는 피하려 했지만 덕삼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잡았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으며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똥과 숯검정이 묻어 나왔습니다. 수건은 금방 더러워졌고 덕삼은 물에 헹궜으며 다시 얼굴을 닦았습니다. 따갑지 않게 닦아드릴 테니 가만히 계시오. 덕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길도 부드러웠고 힘을 주지 않았으며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꽃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고
이 따뜻함에 저항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냥 맡기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계속 닦았습니다. 이마를, 뺨을, 턱을 닦았고 목도 닦았으며 손도 닦아주었습니다. 수건은 여러 번 더러워졌고 물도 여러 번 갈았으며 덕삼은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수건이 지나간 뺨에서 얼핏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배꼽 같았습니다. 매끄럽고 하얗고 빛이 났습니다. 덕삼은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고 숨이 멎는 듯 했으며 그 피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친 여자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귀한 집 교수의 피부였고 고운 피부였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덕삼은 꽃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도 달랐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고 맑고 총명한 눈이었으며 지금 자신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미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꽃분이는 당황했습니다. 들켰다고 생각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헤헤 웃으려 했고 미친 척을 하려 했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덕삼은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주무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소. 덕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폈고 누웠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꽃분이에게 등을 보이며 누웠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으며 그냥 자려고 했습니다. 꽃분이는 덕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얼굴이 하얀지, 왜 눈이 맑은지, 왜 미친 척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그냥 모른 척 해주었으며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꽃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났고 목이 메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미친년이라고 욕했으며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더러운 자신을 씻겨주었고 따뜻한 물로 닦아주었으며 비밀을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고 묻지 않았으며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고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았으며 꽃분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꽃분이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고 포근했으며 3년 만에 제대로 된 이불이었습니다. 덕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깊고 편안한 숨소리였으며 꽃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으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으며 첫날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꽃분이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말이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고, 이 인연은 점점 깊어질 것이었으며, 운명은 두 사람을 엮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삼은 일찍 일어났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밥을 지어야 했고, 꽃분이에게도 먹여야 했으며,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덕삼은 부지런히 밥을 지었고, 상을 차렸으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꽃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찬바람 머리로 누워 있었고, 이불을 꼭 껴안고 있었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덕삼은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았고, 깨우지 않으려 했으며, 살금살금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해.
꽃분이는 다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헤헤 웃었으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덕삼은 알았습니다. 아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낮에는 계속 미친 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삼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지 드시오. 천천히 드시오. 덕삼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일은 해야 했고 품삯을 받아야 했으며 어머니와 꽃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덕삼은 마을 부잣집에서 일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온갖 힘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모여 밥을 먹었고 덕삼도 자리에 앉았으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덕삼은 감사히 먹었고 허겁지겁 먹었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옆에 앉은 일꾼이 말했습니다. 야 덕삼아, 어제 미친년이랑 혼인했다며 첫날 밤은 어땠어? 다른 일꾼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냄새는 안 났느냐고, 밤에 무슨 짓을 했느냐고 놀려댔으며 덕삼을 비웃었습니다. 덕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었고 신경 쓰지 않았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일꾼 하나가 계속 놀렸습니다. 저 미친년 데리고 사냐? 진짜 불쌍하다. 덕삼이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사람 욕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욕하면 가만 안 두겠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웠고 주먹도 쥐어졌으며 덕삼은 진심이었습니다. 일꾼은 움찔했습니다. 덕삼은 힘이 샜고 화나면 무서웠으며 더 이상 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조용해졌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으며 덕삼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덕삼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집에서 품삯 대신 무 한 보따리를 받아왔고 어깨에 메고 왔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로 국을 끓이면 맛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이며 꽃분이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꽃분이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똥 묻은 얼굴이었고 산발한 머리였으며 헤헤 웃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물을 얻어왔소. 오늘 저녁은 무국을 끓이겠소. 덕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씻고 썰고 솥에 넣었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고 구수한 냄새가 났으며 덕삼은 밥도 지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고 제일 먼저 어머니께 드렸으며 그 다음 꽃분이에게 가져갔습니다. 드시오. 맛있을 거요. 꽃분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처럼 엎지르지 않았고 조용히 먹었으며 덕삼은 안심했습니다. 덕삼도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했으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삼은 방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고 내일도 일해야 했으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덕삼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고 깊은 잠에 빠졌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덕삼이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했고 천천히 일어났으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고 맑고 영리한 눈이었으며 꽃분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덕삼의 옷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벗어놓은 옷이었고 찢어진 곳이 있었으며 해진 곳도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고 바늘과 실이 있었으며 꽃분이는 능숙하게 옷을 기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고 찢어진 곳을 막았으며
해진 곳을 덧댔습니다. 손놀림은 빨랐고 솜씨는 좋았으며 양반집 교수답게 바느질을 잘했던 것입니다. 옷을 다 기우고 나서 꽃분이는 개어서 덕삼 옆에 놓았습니다. 다음은 아궁이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재만 남아 있었으며 아침에 불을 떼려면 힘들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쌓았고 불씨를 살렸으며 은근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까지 불씨가 남아있을 것이고 덕삼이 쉽게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며 밥을 짓기 편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삼의 지게를 살폈습니다. 낡은 지게였고 내일 또 나무를 져야 할 것이며 힘들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산도라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었고 귀한 약재였으며 팔면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도라지를 지게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나무잎으로 덮었고 보이지 않게 숨겼으며 덕삼이 나중에 발견하게 했습니다. 덕삼이 팔아서 돈을 벌 것이고 어머니 약을 사줄 수 있을 것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꽃분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고 눈을 감았으며 잠든 척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고요했으며 두 사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삼은 일어났고 옷을 입으려 했으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찢어져 있던 곳이 기워져 있었고 해진 곳도 덧대어져 있었으며 깨끗했습니다. 덕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덕삼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를 보니 불씨가 살아있었고 쉽게 불을 지필 수 있었으며 신기했습니다. 어제 분명 불을 껐는데 누가 다시 지핀 것이었고 이상했습니다. 밥을 짓고 나서 덕삼은 지게를 챙겼습니다. 지게 바구니를 보니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잎을 치우니 산도라지가 있었습니다. 실하고 큰 도라지였고 비싼 약재였으며 덕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넣어준 것이었고 언제 넣은 것이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우렁각시가 사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덕삼은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꽃분이가 한 것일까요? 하지만 미친 여자가 바느질을 하고 불을 지피고 도라지를 넣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신기할 뿐이었으며 덕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꽃분이가 한 것이라고, 밤에 몰래 일어나 도와준 것이라고 고마운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이지요. 덕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마음은 가벼웠고 행복했으며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덕삼과 꽃분이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낮에는 덕삼이 일하러 나갔고 꽃분이는 집에서 미친 척을 했으며 밤에는 꽃분이가 몰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덕삼은 매일 아침 새로운 기적을 발견했고 옷이 기워져 있고 밥이 준비되어 있고 집이 깨끗해져 있었으며 신기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더 이상 미친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았고 아내로 보았으며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꽃분이 먼저 떠주었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어머니 한 입, 꽃분이 한 입 주고 자신은 꽁보리밥만 먹었으며 꽃분이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삼은 장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도라지를 팔아야 했고 어머니 약을 사야 했으며 쌀도 사야 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것이라고 장터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헤 웃으며 싫다는 신용을 했지만 덕삼은 우겼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꽃분이는 결국 따라 나섰고 덕삼과 함께 장터로 향했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흥정하고 있었으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덕삼은 도라지를 팔았습니다. 좋은 값을 받았고 돈을 챙겼으며 약재상에 가서 어머니 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를 데리고 장터를 구경했습니다. 꽃분이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장터였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꽃분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년이라고 덕삼이 데리고 다니네.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덕삼은 신경 쓰지 않았고 꽃분이 손을 꼭 잡았으며 그냥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달 서너 명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으며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건달 두목이 꽃분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똥순이네. 오늘은 서방이랑 데이트냐? 다른 건달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꽃분이를 에워쌌고 가까이 다가왔으며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뒤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건달들에게 말했습니다. 비키시오. 우리는 갈 길이 바쁘오. 하지만 건달들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왔고 꽃분이를 쳐다보며 웃었으며 놀려댔습니다. 건달 하나가 꽃분이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똥순아, 춤 한번 춰봐라. 우리 심심한데. 건달이 막대기로 꽃분이를 툭툭 찔렀습니다. 꽃분이는 뒤로 물러섰고 덕삼은 건달의 손을 쳤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났고 더 놀려댔으며 도랑물을 떠와서 꽃분이에게 뿌렸습니다. 철벙, 흙탕물이 꽃분이에게 쏟아졌습니다. 옷이 젖었고 얼굴에도 튀었으며 꽃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건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웃었고 손뼉을 쳤으며 더 심하게 놀려댔습니다. 냄새나는 년이 서방은 있네. 첫날 밤에 뭐 했냐고 역겹다고 욕했습니다. 덕삼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고 이를 악물었으며 꽃분이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달 하나가 선을 넘었습니다. 꽃분이의 머리채를 잡았고 잡아당겼으며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며 건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고 건달의 얼굴을 때렸으며 건달은 나가떨어졌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사람을. 덕삼이 절규했습니다. 다른 건달들이 달려들었고 덕삼과 싸웠으며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덕삼은 힘이 셌습니다. 건달 하나를 집어 던졌고 다른 건달을 넘어뜨렸으며 막대기로 얻어맞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났고 옷이 찢어졌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꽃분이를 등 뒤에 숨기고 싸웠던 것입니다. 미쳤어도 내 마누라다. 하늘이 맺어준 내 사람이다. 덕삼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했고 누군가는 말렸으며 누군가는 관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을 모두 때려 눕혔고 숨을 헐떡였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던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덕삼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건달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도망갔고 비틀거리며 사라졌으며 다시는 안 건드리겠다고 외쳤습니다. 덕삼은 꽃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물었으며 꽃분이를 살폈습니다. 꽃분이는 멍하니 덕삼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삼을
자신을 지켜준 덕삼을, 목숨 걸고 싸운 덕삼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목이 메었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열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다. 내 평생을 맡길 사람은. 꽃분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따르겠다고, 이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덕삼은 꽃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꽃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덕삼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고 온몸이 아팠으며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꽃분이는 덕삼을 부축했습니다. 방으로 데려갔고 눕혔으며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덕삼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은 꽃분이를 보았습니다. 헤헤 웃지 않았습니다. 침을 흘리지도 않았고 미친 척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진지하게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알았습니다. 꽃분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미친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자신 앞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분이가 하는 대로 놔뒀고 상처를 돌보게 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으며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배사또가 급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그대로 숨이 끊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꽃분이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고 확인했으며 사실이었습니다. 배사또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숨을 필요도 없었으며 자유로웠습니다. 꽃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친 척을 하지 않겠다고, 덕삼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말이지요. 꽃분이는 덕삼의 등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고 멍투성이었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흔적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삼은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제 싸움 때문에 멍이 들었고 상처가 아팠으며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고 일하러 가야 했으며 어머니와 꽃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덕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신음을 참았고 옷을 입었으며 방에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꽃분이가 덕삼을 막아섰습니다. 헤헤 웃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도 아니었고 침도 흘리지 않았으며 또렷한 눈으로 덕삼을 보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멈칫했습니다. 꽃분이가 달라 보였고 진지해 보였으며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꽃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미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옥굿을 굴러가듯 고왔으며 덕삼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쉬세요. 몸이 성한 데가 없으시잖아요. 덕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꽃분이가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말을 또렷한 발음으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덕삼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꽃분이를 보고 있었으며 놀라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꽃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서방님은 쉬시라고, 그리고 오늘 밤에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꽃분이의 말을 따랐고 방에 다시 누웠으며 쉬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꽃분이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으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덕삼의 상처도 돌봐주었고 약을 발라주었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덕삼은 그런 꽃분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친 사람이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연기였나,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꽃분이가 덕삼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목욕물을 좀 데워주세요. 아주 많이.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길었고 솥에 넣어 끓였으며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 번 날랐고 방 안에 물을 가득 채웠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꽃분이가 고맙다고 말했고 덕삼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으며 덕삼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첨벙 물을 뒤집어 쓰는 소리였고 뭔가를 씻어내는 소리였으며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덕삼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참았고 그저 기다렸으며 긴장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즌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소리가 들렸고 빗질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꽃분이가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기대되면서도 떨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빛이 새어 나왔으며 향긋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꽃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들어오세요. 덕삼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절세미녀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묻어있던 똥과 숯검정이 모두 씻겨 나갔고 산발했던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려져 있었으며 옥색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배곡 같았습니다. 매끄럽고 하얗고 빛이 났으며 눈은 맑았습니다. 별처럼 반짝였고 총명해 보였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코는 오똑했고 입술은 붉었으며 목선은 우아했습니다. 손은 하얗고 가늘었으며 자태는 고귀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고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미인 같았으며 덕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덕삼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었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으며 눈을 크게 뜨고 꽃분이를 보았습니다. 누구시오? 내 꽃분이는 어디 갔소? 덕삼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덕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접니다. 꽃분이가 아니라 연화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연화예요. 덕삼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얀 손이었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덕삼을 일으켜 세웠고 마주 보았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제 얼굴을 똑똑히 보세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덕삼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살폈고 믿으려 애썼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꽃분이었습니다. 분명 꽃분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고 아름다웠으며 황홀했습니다. 덕삼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보고만 있었으며 넋을 잃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왜 미친 척을 했는지, 왜 숨어 살았는지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앉았고 연화도 앉았으며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연화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배사또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덕삼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으며 연화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배사또가 죽었어요. 어제 급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이구나.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진짜 모습을. 서방님은 저를 미천한 처지에서도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어제는 목숨까지 걸고 지켜주셨잖아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덕삼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서방님을 따르겠어요. 진심으로 서방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덕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고 감격스러웠으며 행복했습니다. 덕삼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내 아내라니. 덕삼은 자신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팠고 꿈이 아니었으며 현실이었습니다. 덕삼은 웃었습니다. 연화도 웃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으며 눈물과 웃음이 섞여 흘렀습니다. 마님, 아니 연화,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소. 덕삼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더 고맙다고 서방님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고 포근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으며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덕삼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하늘이 자신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평생 연화를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말이지요. 연화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덕삼이 없었다면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평생 덕삼을 따르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고 진짜 첫날 밤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똥을 바르지 않았고 숯검정도 취하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꽃분이가 절세미녀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신경 쓰지 않았고 연화도 당당했으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덕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너무 오래 뵙지 못했다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최진사의 움막으로 향했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고 고통 없이 잠든 듯 했으며 손에는 편지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덕삼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간소했지만 정성껏 모셨고 연화는 3년상을 입기로 했으며 아버지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연화는 아버지가 쥐고 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덕삼과 함께 읽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감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연화에게, 그리고 사위 덕삼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편히 떠났고 너희 둘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떠났으니 말이다. 덕삼아,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네. 자네가 진국이라는 것을 말일세. 똥물 뒤집어 쓴 내 딸을 사람으로 대해준 건 자네뿐이었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했지만 자네는 손을 잡아주었고 지켜주었으며 사랑해 주었네. 움막 구석에 괴짝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있네. 많지는 않지만 자네들이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네. 이것은 자네의 고운 마음씨에 대한 보답이고 내 딸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이며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일세. 행복하게 살 거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함께하거라. 아버지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장인 최진사 올림. 덕삼과 연화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사랑이 느껴졌으며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 구석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괴짝이 있었고 열쇠로 열었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부치가 가득했습니다. 은전, 비녀, 놀이개, 옥반지, 그리고 논문서와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배사또에게 빼앗기기 전에 몰래 숨겨둔 재산이었고 집 한 채 값도 넘는 돈이었으며 넉넉히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덕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의 큰 그림이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믿고 시험한 것이었으며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꼈고 고마웠으며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괴짝의 재산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덕삼의 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습니다. 좋은 약을 구했고 보약을 지어드렸으며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볕이 잘 드는 곳에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행랑채에 사랑채가 있었고 담장도 높았으며 대문도 컸습니다. 덕삼과 연화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모셨고 하인도 두었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가난한 머슴이 부자가 되었고 미친년이 절세미녀였으며 기와집까지 지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덕삼이 복을 타고났다고, 하늘이 도왔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덕삼을 괴롭혔던 건달들은 배가 아팠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고 왜 그때 덕삼을 건드렸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으며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건달 두목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데려갈 걸 그때 알았으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고 덕삼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며 건달들은 여전히 술이나 마시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방도 후회했습니다. 덕삼을 내쫓지 말고 잘 대해줄 걸. 그러면 인연이 이어졌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으며 형방은 혼자 이를 갈았습니다. 연화를 놀렸던 아낙네들도 후회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욕하지 말걸. 친하게 지낼 걸. 이제 연화는 마을의 제일 높은 부인이 되었고 아낙네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며 그저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덕삼과 연화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아꼈으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얼마 후 연화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덕삼은 기뻐했으며 최진사의 대를 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똑똑했으며 덕삼과 연화는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삼과 연화는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새었지만 여전히 사랑했고 손을 잡고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덕삼과 연화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머슴이 미친년을 아내로 맞았는데 알고 보니 절세 미녀였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대. 덕삼이가 복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니야. 착한 마음씨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했지만 덕삼이만 손을 잡아줬잖아.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진정한 보석은 진을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남을 도우면 하늘이 돕는다고, 덕삼과 연화처럼 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삼과 연화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었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덕삼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참 복 받았소. 당신을 만나서.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서방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전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사랑스러웠으며 평생의 반려였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껴안았고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행복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똥물 묻은 꽃분이를 피했지만 덕삼이는 그 안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진을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덕삼이가 받은 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이 스스로 지어낸 피연이었고 하늘이 내린 보답이었으며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덕삼과 연화의 사랑 이야기로,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으로 말이지요.